해설위원조차 결국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볼 처리도 못해주면 박정아 선수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인지. 경기 중계를 하는 전문가가 카메라 앞에서 선수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을 꺼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현 상황이 단순한 부진을 넘어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팬들도 같은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금 팀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연패가 아니라 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정아가 흔들려서 팀이 무너진 걸까? 아니면 팀 시스템이 먼저 붕괴했기 때문에 박정아까지 흔들리는 걸까? 오늘 배구 이슈에서는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왜 추락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는지, 감독의 발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팀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모든 원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추적해보겠습니다. 초반 돌풍의 본질 실력이 아니었나? 개막 8경기 6승 2패. 페퍼저축은행이 리그 판도를 뒤흔들며 상위권을 위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 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반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4연패에 빠지며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초반 상승세가 완성형 시스템의 결과라기보다는 상대 팀들이 분석을 마치기 전까지만 허용되던 일시적 유효 구간이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이의 폭발적인 화력, 시마무라의 중앙 속공, 박은서와 박정아의 득점 지원, 상대가 페퍼의 공격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의 시기. 이 요소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짧은 구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은 페퍼가 가진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팀이 페퍼의 공격 루트를 분석하고 리시브 속 공세트 후반 패턴까지 모두 파악하기 시작하자 팀 전체가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즉 초반 상승은 실력이 아니라 약점이 가려져 있던 상태에서 얻은 결과였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 세터 포지션.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가 세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기량 부족이 아니라 팀 전체 붕괴를 유발하는 뿌리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페퍼의 세터지는 각각 장점은 있지만 누가 나와도 완성형 정답 카드가 아닙니다. 박사랑 템포가 빠르고 공격적으로 볼을 배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볼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순간 속공이동 공격이 모두 죽음. 박수빈 기본 기술과 패스 감각이 좋고 방향성이 명확함. 하지만 압박 경기와 세트 후반 운영에서 흔들림 발생.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느 세터를 쓰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공격진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세터 흔들림, 템포 붕괴, 중앙 활용 불가, 상대가 사이드만 집중 견제. 조이 박정아 박은서가 높은 블로킹에 막힘. 공격 성공률 하락. 다시 세터가 위축됨. 다시 공격이 단조로워짐.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이 필연적인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팀 전술의 가장 위험한 딜레마 공격 vs 리시브. 페퍼의 난제는 단 하나입니다. 리시브와 득점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없다. 지금 페퍼가 가진 자원들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공격을 강화하면 리시브가 무너짐. 리시브를 안정시키면 공격이 부족함. 그래서 누가 들어가도 팀의 한쪽이 반드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용 문제가 아니라 스쿼드 밸런스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수를 빼고 누구를 넣으면 된다. 라는 단순한 해결책의 조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정아 상징이면서 단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 연봉 7억 7,500만 원, 팀 내 최고 연봉자, 국가대표 출신, 리그 정상급 공격수. 그런데 지금 리그 전체에서 가장 거센 비판을 받는 선수도 바로 박정아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박정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큰 충격을 흡수하는 포지션이 외국인 국가대표 주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터 흔들림, 박정아의 타이밍 붕괴, 결정력 하락, 리시브 불안심화, 다시 공격 위축. 이 모든 과정이 한 경기 안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즉, 박정아가 무너져서 팀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팀이 망가지기 때문에 박정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해결해줘야 한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비판이 집중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SNS 게시물 삭제 논란까지 겹치며 심리적 압박도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표정 변화 이 팀의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 연패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전술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실수 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음. 세트 후반 리더십 부재. 할 수 있다는 표정보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득점 상황에서도 표정이 굳어 있음. 이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경기력 이전에 팀 문화와 자신감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선수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이 아무리 높아도 반등의 시그널은 오지 않습니다. 반등 가능성 존재한다. 하지만 어렵다. 분명 희망 요소는 있습니다. 조이 언제든 폭발 가능한 외국인 에이스. 시마무라 중앙에서 꾸준한 득점과 블로킹. 고예림 최근 컨디션 뚜렷한 상승세. 박은서 사이드 공격에서 성장세 명확. 문제는 이 자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 해답은 단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세터 안정, 리시브 라인 재정비.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패는 언제든 이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순간 초반 돌풍 시기에 무서운 페퍼저축은행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은 단순히 한두 선수가 부진해서 끌어내려가는 팀이 아닙니다. 세터 불안, 리시브 불안, 공격 패턴 단일화, 조이 의존도 과도, 박정아 부진, 세트 후반 집중력 부족, 분위기 하락.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연패를 당연하게 만드는 구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팬들은 단순히 불만을 쏟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세터만 안정되면 다시 올라간다. 팀 문제의 출발점이 세터. 연봉값 얘기할 게 아니라 공 자체가 살아야 때릴 수 있다. 스쿼드 밸런스가 아예 안 맞는다. 리시브 공격 둘 중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합. 지려고 들어가는 표정이 제일 무섭다. 분위기부터 무너졌다. 감독 탓 선수 탓 나누기보다 지금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팬 여론이 누군가를 탓하며 끝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페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페퍼저축은행의 가장 큰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구 이슈는 앞으로도 B리그 주요 경기와 팀 이슈, 선수 분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